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박재삼. 이 박재삼은 우리 그 전통 시의 시를 짓는 전통 시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현대 시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흥부 부부상이라는 고전 소설, 흥보가 뭐 이런 판소리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을 빌려와서 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재에는요, 박타는 흥부 부부의 장면을 가져온 겁니다. 출전은 이제 1962년도 춘향이의 마음이라는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성격은 굉장히 전통적인 게 강하고요.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고전적인 성격을 띄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주제는 이제 가난한 삶. 이게 이제 가난한 삶이 주된 내용인데 거기서의 애환. 그걸 또 극복하는 겁니다. 이 극복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소박한 행복 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설상 특징에 가시면 흥부전의 주요 인물이 뭐예요? 흥부 부부죠, 그렇죠? 이 소재를 사용해서 가난한 이들의 삶의 애환, 이 슬픔 이런 것들, 이 소박한 행복을 그대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뭐야?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난을 헤쳐나가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여유. 이게 바로 이제 이 시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자는 이제 흥부 부부가 박타는 장면이에요. 박타는 장면. 박타령이겠죠. 이제 흥부가의. 그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회상하는 거죠. 이들의 상황과 정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추측해요. 그래서 고전소설 흥부전의 그 한 장면을 소재로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빌려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상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아주 독특한 시다라는 거 정리를 꼭 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행복,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뭐 한다? 깨우쳐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한을 갖고 있잖아요. 한.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극복한다, 이제 승화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로 서민들의 애환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시적 화자는 어떻습니까?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흥부부가 서로 그 울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겁니다. 이 시 내용 자체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은 바로 가난으로 인한 한의 눈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울음을 불현듯 느껴진 이 서로에 대한 사랑 속에서 웃음으로 승화한다. 자,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웃음으로 극복한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전 소설에서 이제 제재를 끌어왔죠. 그래서 흥보가 이제 판소리로 말하면 이제 흥보가에서 흥보 부부가 이제 박타는 이 장면, 요것을 이제 시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년과 3년이 형식면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건 독자에게 또 말을 건네든 듯한 대화체, 알겠죠? 대화체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가난한 삶의 애환, 또 그 극복을 위해서 시인은 어때요? 흥부 부부의 웃음을 어디에 비유했다? 물살에 비유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살 중요해요. 물살은 하늘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곧 눈물이죠. 이 눈물과 웃음은 서로 같이 혼합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 이 슬픔을 복합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 물살의 비유음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또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면서 이제 리듬을 형성하고요. 묘사적 심상이 강합니다. 또 명령형을 많이 썼고요. 명령형, 단정적인 종교로 의미를 써서 독자에게 뭔가 교훈적 깨달음의 의도를 강하게 제시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 문장이 반복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역시 강조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인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유라는 건 뭐냐면요, 허구든 실제적이든 어쨌든 유명한 인물, 흥부 부부가 그렇죠. 그죠? 허구지만 유명하죠. 또 고사나 문구를 따오는 문학적 기교를 인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다면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이제 인유의 형태를 이제 빌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질 숭배에 젖어 있는 이 인간의 모습과는 달리
이 작품 안에 어때요?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소박한 인간상을 지금 암시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 인유와 상징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시 작품 자체요.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뭐냐, 박덩이를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흥부 부부가 아주 정갈한 웃음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이제 박덩이가 상징하는 건요, 가난입니다. 가난. 아셨죠? 가난한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아주 그 흥부 부부의 소박한 인간적인 모습. 자,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서로에게 이제 웃음살을 건넸을 거 아니에요. 그걸 헤아려 봐라라고 명령형 어미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중요합니다. 이 안분지족할 줄 아는 서민들의 모습인 거죠. 그 속에서 웃음이 좀 유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하지만 사심이 없는 아주 순수한 그 웃음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겁니다. 시인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이 웃음을 물결, 즉 물살이 물결이거든요. 그 물결에 비유했다라는 거,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금이 문제리, 그렇죠. 물질적인 이제 풍요가 문제겠냐, 황금 벼이삭이 문제겠냐, 전부 이제 물질적이요, 그런 금전 만능주의, 뭐 이런 걸에 대한 가치에 더 무게를 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이 웃음이 중요한 거죠. 이 웃음은 뭐다? 이러한 물질적인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순수한 그런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극복에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웃음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다. 정갈이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깨끗하고 말쑥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 강조의 효과가 있죠. 지시요. 그쵸? 가난하지만 뭐예요? 소박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문제다. 확실히 문제다. 역시 이 소박한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이연에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한번 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웃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웃음과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된 시어가 이제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금, 황금벼, 이삭, 금, 황금벼, 이삭. 아, 자, 금과 황금벼, 이삭인데 이 두 개는 뭡니까? 결국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뭐예요? 정신적인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행복을 서로 대비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이 웃는 이 장면에서 이 두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뭐가 있다? 바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 작가가 또 화자가 원하는 그러한 그 가치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연에 가시면요.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보실까요? 없는 떡방아 소리도 내고. 그렇죠? 없죠. 없다는 얘기는 지금 부재, 상실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듯이 드러내고. 자, 있는 듯이라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황이지만 결국 뭐다? 서로의 사랑으로 소박한 행복. 그렇죠? 요즘 소확행이라고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뭐다? 인물의 낙천성. 자,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낙천적인 모습이에요. 긍정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손발 다른 처지끼리 뭐예요? 서로 부부가 손발을 닿았다.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같이 힘든 상황을 겪었다는 얘기고요. 함께 고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서로 같이 웃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웃는 모습. 그쵸? 마치 이제 거울을 비추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서로가 마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 그쵸? 서로에 대한 사랑. 이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흥부부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뭐에 비유했다? 거울에 비유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한자로 함께 고생한 부부의 모습일 때 조강지처란 말을 쓰거든요. 함께 고생하고 살아왔던
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흥부 부부의 진정한 눈물,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삶의 애환을 이제 웃음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연이죠. 이제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겁니다. 승화라는 말은 극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그렇죠? 부부가 이제 서로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다. 이 구슬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눈물을 비유한 겁니다. 한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한. 그렇죠? 그래서 은유법이고요. 가난하지만 서로에 대한 연민, 서로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가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금시, 자, 그러다가 바로 저절로 면해온 구슬가지를 서로 부끄리며, 그러니까 결국 눈물 흘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이 서로 소스라쳐서 본웃음 물살.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본웃음 물살이다. 그냥 웃음이 아니라 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본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웃음이라는 뜻이고요. 시인이 창조한 시어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을 이겨내고 난 뒤에 찾아온 뭐다?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시어를 잘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헤아려 봐라라고 명령형 어미를 쓰면서 역시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어투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거고요. 예, 대화체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단정적으로 좀 말을 했죠. 그래서 화자의 삶을 훨씬 뭐한다? 강조하는 겁니다. 시적 화자의 삶을.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명령형과 단정적인 어조로서. 그래서 단순히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한 차원 넘어가서 가난한 삶의 한까지도 진정한 사랑으로 보자 극복하고 승화하자는 그런 삶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화자는 단정적인 어조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반복도 했고요. 그렇죠? 단정과 반복은 나왔다. 강조하려고 반복한 것이다. 라는 거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물질적인 것보다는 뭐다? 정신적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난한 처지를 이겨내는 자세가 정말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참고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전 작품, 이렇게 현대 문학 작품 재구성된 예가 바로 이제 흥보가와 흥부 부부상이잖아요. 예, 물론 뭐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그런 것들이 이 문학 작품의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흥부가에 나타난 흥부 부부의 삶을 소재로 했죠. 이 박타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가난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서 가난을 이겨내는 이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정말 웃음을 잃지 않는 이 흥부 부부의 모습은 어때요? 금이나 벼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정신적인 가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야말로 어떻다? 시련,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시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금과 황금벼 이삭은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거고요. 웃음의 물살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이전부터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행복 차원에서는 본웃음과 같고요. 이거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이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웃음은 뭐다? 눈물을 극복한 뒤에 나는 행복이다. 이것만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웃음살과 본웃음 물살을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흥부 부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예, 아주 중요하고 아주 어려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서 데뷔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